단백질 보충한다고 이 세 가지 드시고 계신가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간을 먼저 지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금지해야 할 세 가지, 안전한 대안 5가지, 그리고 매일 5분만 투자하는 관리 루틴까지 모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60대 이후에도 활기찬 삶을 돕는 시니어 건강생활연구소 한도현 박사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20년간 시니어 영양 코칭을 하면서 그리고 내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함께 상담하면서 정리한 것들입니다. 과장 없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만 준비했어요. 다만 개인차가 있으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조정해 주시고요. 특히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료진과 상담 후에 적용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으시죠? 운동 후엔 프로틴 음료 한 병, 간식 대신 단백질 바로, 배 채우기, 단백질 부족하니까 햄이라도 먹자. 저도 이해합니다. 단백질은 건강이라는 생각 맞는 말이에요.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에겐 근육 유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단백질만 보고 선택하다 보면 숨어있는 당분, 나트륨, 첨가물들이 간과 혈압을 먼저 공격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 단백질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간 수치가 올랐어요. 혈압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 단백질 섭취 목적으로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간이 예민한 분들이라면 사실상 금지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달콤한 단백질 제품들이에요. 앞면을 보시면 단백질 20g 이렇게 크게 써 있죠? 그런데 뒷면을 한번 보세요. 설탕, 고과당 시럽, 말티톨, 수크랄로스, 온갖 감미료가 들어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 간은 이런 당분을 처리하느라 바빠지면서 단백질 대사 기능이 떨어져요. 결국 지방간 위험만 키우는 거죠. 게다가 일부 제품들은 카페인이나 니아신 함량이 높아서 속쓰림, 두근거림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우선 라벨 체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당분 10g 이상이면 일단 보류하시고 HFCS 고과당 시럽, 설탕, 말티톨, 수크랄로스 들어간 건 피하기. 카페인 함량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이런 식품들 대신 이렇게 드셔보세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삶은 달걀 하나, 견과류 한 줌.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깔끔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로 단백질 채우는 습관이에요. 단백질은 맞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함께 딸려오는 것들이 문제예요. 나트륨이 엄청나게 높아요. 보통 한 끼 권장량의 2~3배가 들어있거든요. 포화지방도 높고 보존제도 가득해요. 이런 것들이 매일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상승하고 부종도 생기면서 간과 심혈관에 부담을 주게 되죠. 단백질 챙긴다는 명분으로 매일 먹기에는 손해가 너무 커요. 하지만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가끔 소량으로만 드세요. 일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신 생선, 두부, 닭가슴살을 굽거나 찜으로 해서 드세요. 소금도 최소한만 사용하시고요. 수비드 방식도 좋아요. 촉촉하게 조리되면서 나트륨은 확 줄일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단백질 파우더 관련 문제들이에요. 먼저 오해하지 마세요. 파우더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사용 방법이에요.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하루에 2~3번씩 마시는 분, 다른 부스터류, 영양제랑 함께 마시는 분,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는 제품 드시는 분, 특히 이런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간 수치가 높으신 분과 신장 질환 있으신 분, 그리고 통풍, 당뇨 있으신 분과 여러 가지 약 드시는 분, 이런 경우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에 드세요. 만약 드신다면 1회 20에서 30g 정도로 제한하시고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 안에서 계산.
원료와 제조사가 명확한 제품만 드시는 게 좋아요. 다른 보조제와 함께 드시지 마시고요. 정리하면 간이 예민한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사실상 금지로 생각해 주세요. 건강해지려고 먹는 건데 간을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뭘 먹어야 하냐고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가공 덜 된 자연스러운 것들로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침 단백질의 황금 조합이에요. 달걀 2개에서 12g, 무가당 그릭 요거트 1컵에서 15g, 총 27g 정도의 깔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여기에 견과류 한 줌만 추가하면 포만감도 좋고 필수 지방산까지 챙길 수 있죠. 두 번째, 두부는 정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반모 150g 정도면 12에서 15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김에 싸서 참깨랑 함께 드시면 간편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한 끼가 완성돼요. 나트륨 걱정도 없고 소화도 편해요. 세 번째, 생선은 단백질뿐 아니라 좋은 지방까지 함께 들어있어서 정말 추천해요. 손바닥 크기 정도면 20에서 25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서 드시면 기름도 적게 쓰고 맛도 좋아요. 소금 대신 허브나 레몬으로 간을 하시면 더 좋고요. 네 번째, 닭가슴살은 여전히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예요. 100g에 23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수비드로 하시면 촉촉하게 조리되고 찜으로 해도 좋아요. 소금은 정말 최소한만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식물성 단백질도 잊지 마세요. 렌틸콩이나 병아리콩 한 컵에는 15에서 18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 정도 뿌려서 드시면 흡수율도 좋아지고 포만감도 오래 가요.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무가당, 저나트륨, 단순 조리예요. 복잡하게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단백질들이죠. 자, 그럼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시니어 분들은 체중 1kg당 1.0에서 1.2g 정도예요. 예를 들어 60kg이시면 하루에 60에서 72g 정도 드시면 돼요. 근감소 위험이 있으시거나 활동량이 많으시거나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면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럼 이제 매일 5분만 투자해서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분차 라벨 체크. 뭔가 사기 전에 1분만 투자해서 라벨을 확인해 보세요. 당분 10g 이상이다. 보류. 나트륨 600mg 이상이다. 보류. 성분표가 10줄 넘어가요? 보류. 이것만 체크해도 위험한 것들은 대부분 걸러낼 수 있어요. 2분차 일지 작성. 하루 3끼에서 섭취한 단백질 양을 대략적으로 기록해 보세요.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아침에 달걀 2개 12g, 점심에 두부 반모 15g, 저녁에 생선 한 토막이 10g.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기록하시면 돼요. 3분차 수분 체크. 단백질 대사에는 충분한 수분이 필요해요. 물 한 컵 마시고 소변 색깔 확인해 보세요. 짙은 노란색이면 수분 부족 신호예요. 4분차 조리법 점검. 오늘 단백질을 어떻게 조리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튀김으로 했다면 내일은 찜이나 오븐, 팬에 굽기로 바꿔보세요. 소금 사용량도 체크해 보고요. 5분차 몸 반응 체크. 단백질 섭취 후 몸의 반응을 확인해 보세요.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설사를 한다면 제품이나 양을 조정해야 해요. 특히 파우더 드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세요. 이 5분 루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해요. 매일 조금씩 체크하다 보면 본인만의 패턴을 찾을 수 있거든요. 실제 상담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72세 박선자님의 경우인데요. 매일 운동 후에 달달한 프로틴 음료를 드셨어요. 단백질 보충해야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저희가 도움을 드린 건 간단했어요. 프로틴 음료 대신 무가당 요거트에 삶은 달걀,
그리고 라벨 체크 1분 습관. 한 달 후에 다시 검사했는데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체지방도 1.5kg 줄었어요. 본인도 이게 이렇게 다를 줄 몰랐다고 놀라시더라고요. 68세 나영준님의 경우도 있어요. 단백질 부족하다고 해서 햄, 소시지로 계속 채우셨거든요. 그런데 점점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더니 숨이 차고 피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생선, 두부, 콩류로 바꾸고 나트륨 체크를 시작하게 도와드렸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부종이 빠지고 숨참과 피로가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복잡한 건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바꾸고 매일 조금씩 체크만 했을 뿐이에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파우더 꼭 끊어야 하나요? 아니요, 꼭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조건들을 지켜주세요. 출처와 성분이 투명한 제품을 섭취하고 1회 20에서 30g 정도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 안에서 계산해서 드시고 간 수치나 신장 문제, 약 드시는 분들은 의료진과 상담은 필수예요. 이 조건들만 지키시면 보조적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 고기 줄이면 단백질 부족하지 않나요? 전혀요. 달걀, 생선, 두부, 콩류만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하루 총량이에요. 어떤 식품으로 채우든 목표량만 달성하시면 되거든요. 오히려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사용하시는 게 영양학적으로 더 좋아요. 세 번째, 단백질 반은 전부 나쁜가요? 전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무가당의 저나트륨 성분이 단순한 제품들도 있거든요. 다만 예외적인 간식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주된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자, 오늘 내용도 간략한 리스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가당 프로틴 음료, 가공육, 파우더 과용은 간을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간이 예민한 분들은 피해 주세요. 둘째, 시니어 단백질 목표량은 체중 곱하기 1.0에서 1.2g 정도 무가당, 저나트륨, 단순 조리가 핵심이에요. 셋째, 매일 5분 루틴으로 라벨 체크, 일지 작성, 수분 섭취, 조리법 점검, 몸 반응 확인까지 관리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이 2개 이상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대안 5가지로 바꿔보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몸이 답을 해줄 거예요.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저장하시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편 놓치지 않게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위해 계속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